세상은 다 아는데 팔러시는 없어. 지금 그 상황에서의 에이전트가 어떻게 최적의 팔러시를 찾아가냐. 요게 바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요거 하나인 것 같은데 뭐냐면 시작은 이상적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인간과 동물이 실제로 더 그런 식으로 행동을 고른다는 입장에서 모델 프리로 가다가 그 경험치가 오히려 더 쌓이기 시작하면 거기서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러닝 하면서 우리가 사실 하고 싶었던 거는 휴리스틱 하면서 네, 내 경험에 근거한 모델 베이스로 가는 그 관점이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옵티멀러티 이퀘이션이라는 게 또 있는데 지금 여기 제가 중요한 수식들에서 요 두 가지 아까 지금 스테이트 밸류랑 요 액션 밸류 여기다 적어놨고 이제 점점 빌드업 되는 겁니다. 옵티멀 팔러시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스테이트 밸류 펑션에서 스테이트 밸류가 쭉 있을 텐데 거기에서 어떤 파일을 고르느냐 내가 현재의 스테이트 밸류를 가장 맥시마이즈하는 그 파일을 고를 수가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이제 V 스타라고 표현되는 최적의 정책에서 나오는 스테이트 밸류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건 최적 정책에서 나오는 액션 밸류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 다음 수식은 그냥 요 Q 스타를 아까처럼 V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Q를 V로 표현하는 거. 요 아까 이거를 이용해서 그냥 Q를 V로 나타내는데 아까는 막 그 프로버빌리티가 많은데 거기 그냥 익스펙테이션 텀으로 그냥 퉁친 거고요. 그래서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은 먼저 이제 그 스테이트 밸류에 대해서 보자면 옵티멀 팔러시에 대한 이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은 그 액션 밸류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그런 액션들을 선택하는 게 바로 맥스 큐인데 요거를 보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이 맥스 액션 밸류 펑션은 뭐를 말하냐면 이 지금 스테이트에서 액션이 세 가지가 이제 가능한 액션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호를 표현했는데 아까는 호가 없었거든요. 아까까지 백업 다이어그램에는 호가 없었는데 그냥 호가 없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는 익스펙테이션을 말하고요. 지금 이 호를 그리면 요게 맥스 값을 난 취하겠다. 그러니까 액션 요 세 가지 중에 난 맥스 값만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맥스. 호가 이제 저 아크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 네. 아크. 예. 서튼 바르토 텍스트북의 되게 유니크한 이제 노테이션이고 요걸 데이비 실버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만 좀 깨끗하게 해서 다시 보여드리면 현재 스테이트에서 다음에 액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여러 가지 중에서 요거를 이제 가장 맥스로 만드는 그러니까 요 액션 밸류 펑션을 가장 맥스로 만드는 액션은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를 고르는 거를 바로 Q 펑션을 맥스로 하는 액션이다 해서 맥스 Q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Q 펑션을 요렇게 아까처럼 뭐 자연스럽게 그냥 expectation 텀으로 개인의 expectation 텀으로 그러니까 현재의 스테이트와 현재 액션에서 기대되는 개인의 기대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맥스로 만드는 그 액션들을 다 그냥 선택했을 때의 기대값이 이제 요게 되는 거고요. 요 표현이 되는 거고 요걸 이제 자연스럽게 바꿔서 쭉쭉쭉 아까 바꾼 대로 쭉 나가 보면은 요건 아까 본 뭐 수식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 수식과 이제 거의 유사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없어졌냐면 요게 없어졌죠. 왜냐면 프로버빌리티가 아니고 액션을 하나를 그냥 고르는 거예요. 가장 맥스로 만드는 지금 요 세 가지 옵션 중에 맥스로 만드는 Q 펑션을 맥스로 만드는 액션을 하나 골라서 다음 스테이트로 현재 스테이트의 밸류 펑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이 되고요. 이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은 바로 이 가장 이 Q 펑션을 맥스로 만드는 A에 대한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이가 없어지고 그냥 스테이트 트랜지션만 이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개념으로 이걸 다 따라오기 힘들면 그냥 개념으로 내가 가능한 액션들 중에 밸류를 가장 최대화하는 액션을 고르는 거에 대한 벨만 이퀘이션을 바로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교수님 다 아시는 아니에요. 저도 보면서 이게 교수님도 느끼시겠지만 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보면 계속 새롭게 보이는 네. 식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언제쯤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질지 잘 모르겠어요. 강의를 하시면 이건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요. 근데 아마 다음 주에 보면 또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까. 예, 이 식을 외우는 건 저는 몇 번을 했는데 안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냥 결론 내렸어요. 안 된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도 역시
이 옵티멀 폴리시라는 파이가 설정된 가정 하에서 A를 고르는 거죠. 이게 그냥 아무런 랜덤 A가 아니라 이 옵티멀 폴리시 안에서의 프로버빌리티를 갖고 있는 A인 거죠. 그러니까 네. 스타를 표시를 그러니까 옵티멀 폴리시는 사실 내가 세상을 100% 알지 않는 이상 나한테 주어진 게 아닐 그렇죠. 텐데 네, 네. 일단 안다고 가정을 하고 그 폴리시에서 A를 선택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 폴리시에서 Q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바로 벨맨 옵티멀리티 네, 이퀘이션인 거죠. 그래서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은 사실은 여기서 안다고 가정을 한 거지 알 수가 없는. 알 수가 없지만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이걸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티오렘들이고 저는 사실 강화학습 이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정말 강화학습이라는 이론 그 체계가 되게 어드밴스돼 있다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 티오렘들이 있어요. 티오렘들이 뭐냐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쓰면 이 옵티멀 팔레시 찾을 수 있어. 이게 다 증명이 돼 있고요. 큐러닝까지도 그러니까 TD 러닝 뭐 TD 제로로 그러니까 원스텝 TD로 해도 옵티멀 팔레시 찾을 수 있어. 이게 피터 데이안이 다 증명해 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80년대, 90년대 그 증명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명과 실제는 또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일치하는 그 학문 분야가 이 강화학습 분야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 최적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미지의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계속 반복하게 되면 찾을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들이 지금 아마 저걸 찾고 있으니까 이제 알파고도 이제 이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죠. 어려운 현실적으로는 이유가 월드를 구성하고 있는 베리어블들의 그렇죠.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네, 네, 많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산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렇죠. 무한이란 걸 가정했을 때 이제 최적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거죠. 에이전트가 세상을 옵저브 할 때 정확하게 옵저브 한다는 게 언설튼티가 그렇죠, 없는 그것을 가정을 했을 때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그렇게 2000년 전에도 이론적으로 다 증명이 됐다는 게 참 신기하고 진짜 옵티멀 컨트롤인가요? 이게 전체 분야의 이름이 뭐예요? 요거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옵티멀 컨트롤. 옵티멀 컨트롤인 거죠.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그렇죠. 연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심리학보다는 이제 경제학과 그냥 최적화 이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야인지 저도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그 컨트롤 시오리 하시는 뭐 지금 제어학과 그러니까 뭐 거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현상에 대한 그거를 풀고자 하는 욕구가 겹쳐서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계 제어도 마찬가지고 전쟁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을 풀어놨다는 게 참 신기해서. 네. 벨만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교과서를 한번 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저도 처음에는 사실 기계 제어에서 이거 다 개발된 줄 알았는데 꼭 그거 맥락만은 아니었고 모든 시퀀셜한 디시전 메이킹에 관련된 이제 학문이다 그러 하면서 이코노믹한 문제도 좀 풀려고 했던 것 같고 정말 지스트만 쫙 모아가지고 거품 싹 빼놓고 80원이 수학적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액션 밸류 펑션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액션 밸류에서도 이제 현재 액션은 정해진 거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가장 맥시마이즈 하는 액션을 고른다는 가정하에 액션 밸류 펑션을 다음 액션 밸류 펑션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하여튼 여기서 맥스큐라는 거는 맥스큐라는 게 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맥스큐라는 거는 내가 현재 스테이트에서 다음 액션을 골랐을 때 이제 큐 펑션이 그 모든 액션 가능한 액션에 대해서 다 큐 펑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는 가장 최대로 만드는 액션을 골라서 그 큐 펑션만 가지고 오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힘든 아니지. 그 다음에도 힘든 나오긴 하지만 안타깝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벨만 이퀘이션 가장 어떻게 보면 지스트가 되는 수식들인데 핵심은 다음의 밸류 펑션으로 다음 스텝의 밸류 펑션으로 현재를 표현하는 그런 백업 다이어그램, 백업에 대한 모든 식들인데 요거를 이제 데이비 실버도 비슷하게 표현했는데 좀 더 간단하게 수식을 써가지고 혹시 헷갈리실까봐 여기까지 이제 그 서튼 앤 바르토 교과서에 나온 노테이션을 제가 가져온 거고 데이비 실버 노테이션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훨씬 간단하죠. 이게 이제 그 현재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 다음 스테이트 밸류 펑션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지는 건데, 아까 뭐 probability 앞에 이제 가중치의 합으로 표현했다면 여긴 그냥 다 expectation으로 그냥 퉁쳤다 생각하시면 되고, 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 immediate reward,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immediate reward 플러스 discounted value of successor state, 다음 스테이트에 이제 discounted value를 합한 것으로 이제 decompose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션 밸류도 이제 비슷하게 현재 액션 밸류가 다음 액션 밸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expectation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 훨씬 뭐 쉽게 되지만, 이거를 이제 임플리멘트 하려면 아까 보셨던 이제 그런 probability를 다 이제 곱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다 데이비 실버 강좌의 슬라이드에서 가져온 건데, 뭐 아까 뭐 보여드렸던 거랑 비슷한데, 이제 요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S 다시 그다음에 A가 이제 특정 A에 대해서 하는 거. 그래서 그냥 나중에 심심풀이로 보시면 되겠다. 여기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되고요. 그래서 요 식이 바로 요 식과 이제 같은 거다. 요건 지금 그 서튼 앤 바르톡 교과서의 이제 수식이고요. 그래서 요게 기본적으로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SS가 요건 거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요게 지금은 요 안에서는 요 안으로 그냥 들어가 있고요. 지금 요건 밖으로 빠져 있는 건데, 어차피 R이 뭐 요게 안에 들어가든 밖으로 빠지든 이제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비 실버가 말하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다 같은 식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기도 하면서 강화 학습을 너무 어렵게 만든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고 할 수 있고, 이거 조금 더 복잡하게 네. 표현하면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수식들 제가 이게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어떻게 보면 계속 다시 보고 할 수 있으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Q 펑션도 마찬가지로 이거 다 Q를 V로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Q를 다음 Q로 표현하는 거, 이렇게 다 있고요. 요게 이제 요거랑 일치되는 수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비슷하죠. 네. 요것도 여기에 있는 게 요게 이렇게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도 요렇게 이제 데이비 실버도 요렇게 호로 표현을 하고요. 요렇게 표현이 되는데, 요게 바로 요것과 같은 수식이고요. 요게 바로 요것과 같은 수식이죠.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중요한 수식들 이렇게 정의하면, 요 화면을 그냥 캡처해서 모니터 앞에 붙여놓으시면, 제가 외우겠습니다. 네, 요건 이제 외우면 강화학습 공부하시는데 앞으로 평생 도움이 되실 거다. 네. 자,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벨만 이퀘이션을 이해했으면 이제 굉장히 많은 걸 이해하신 건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 프레딕션과 컨트롤, 이 두 가지 개념을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모든 교과서도 그렇고 데이비 실버 강좌도 프레딕션이 먼저 나오고 컨트롤 나오고, 프레딕션 먼저 나오고 컨트롤 나오고,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뭐 앤드루 바르토도 프레딕션과 컨트롤을 이렇게 나눠서 강의를 봐도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 프레딕션은 뭐냐면 밸류 펑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밸류 펑션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테이트든 액션이든 세상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 이제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이제 프레딕션이고요. 그럼 프레딕션은 행동이 완전히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물론 액션 밸류 펑션에 대해서는 행동도 중요한 게 되지만, 프레딕션 자체는 하여튼 밸류 펑션을 스테이트 밸류든 액션 밸류든 밸류 펑션을 정확하게 갖는 게 프레딕션이고, 컨트롤은 옵티멀 팔러시를 가져서 컨트롤을 하는 거죠. 액션을 고르는 거, 팔러시를 고르는 게 이제 컨트롤. 두 가지가 좀 나뉘고, 두 가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프레딕션을 여러 번 했다가 여러 이제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했다가 컨트롤로 가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프레딕션과 컨트롤을 하나로 일치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베리에이션들이 생기는데, 그런 지점들이 있다는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레딕션에는 인풋이 팔러시도 있고요. 여기는 없어요. 요 MDP와 팔러시를 가지고 기분 팔러시에 대해서 밸류를 다 구하는 거고, 밑에서는 이 MDP만 가지고 내가 최적의 팔러시를 골라내는 게 이제 컨트롤이 됩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데이비 실버 강좌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프레딕션은 evaluate the future given 팔러시고, 컨트롤은 optimize the future by finding the best policy, 뭐 이렇게 되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의미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래서 가져와 봤고요.
여러 강좌들 보시면 이제 팔러스 이터레이션, 뭐 밸류 이터레이션 이런 말이 나오는데 팔러스 이터레이션을 이제 제너럴라이즈된 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다이어그램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 적 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그 소식을 같이 오면서 이제 제가 무시하는. 맞아요.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에 이제 뭐냐면 여기에 V 파이가 밸류와 파이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MDP V와 파이를 가지고 여기 프레딕션은 위로 가는 건 프레딕션이에요. 다 여기 다 프레딕션. 밑으로 가는 건 컨트롤. 삐뚤어졌지만 밑으로 가는 건 컨트롤. 위로 가는 건 다 프레딕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프레딕션과 컨트롤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떤 이터레이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표가 있는 거고요. 이 이제 교과에서도 가져온 표인데 여기서도 이제 파이에서 V를 이밸류에이션 하고요. V를 가지고 다시 파이를 정하고 그래서 이게 프레딕션 컨트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 프레딕션을 특별히 이제 그 팔러스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고요. 어떤 기본 팔러스에 대해서 그 밸류가 어떤지를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계속 그 밸류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 업데이트된 밸류를 가지고 뭐 그리디하게 구하는 게 뭐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러니까 가장 이걸 맥시마이즈하는 팔러스를 다시 구하는. 그래서 팔러스를 임프루브하는, 밸류를 임프루브하고 팔러스를 임프루브하는 이런 어떤 이터레이션을 팔러스 이터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 바퀴 돌 때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V 파이에는 별이 없잖아요. 근데 요 끝에는 별이 있죠. 이게 이제 최적의 홍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미지의 어떻게 보면 찾기 불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티오렘으로 여기에 컨버지 된다는 게 증명된 가장 우리가 갖고자 하는 밸류고 이거를 가기 위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요런 이터레이션에 대한 이제 거고요. 요 프레딕션이 교수님 아웃풋이 밸류 펑션.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내가 내가 옵티멀 폴리시를 찾아서 어떤 액션을 취한 다음에 그 액션과 그 상태로부터 재평가해서 밸류 펑션을 다시 구하는 과정인 네. 거죠. 그거를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이라고도 한다. 네. 맞는 거죠. 맞습니다. 이 항상 이 개념을 하나씩 맞아요. 지금 제가 네. 교수님 강의하시는 걸 들으면서 약간 다람쥐처럼 개념을 지금 이렇게 네. 단어를 맞습니다. 모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폴리시 맞아요. 이밸류에이션과 밸류 펑션을 다시 재평가하는 거는 같은. 네, 맞습니다. 예, 예. 프레딕션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계속 기본 팔러스에 대한 어떤 밸류를 계속 이스티메이트를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팔러스 이밸류에이션이 되고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 그 밸류를 업데이트하고 그 업데이트된 밸류에서 또 그 더 좋은 팔러스를 찾고 또 밸류를 업데이트하고 팔러스를 또 찾고 임프루브하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이 더 정확한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가치가 뭐가 더 높은가를 기준으로 폴리시를 계속 재평가하는 과정. 네. 저도 사실 교수님이 이렇게 짚어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거를 준비하는데 푹 빠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음미하지는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떤 관점에서 듣고 있냐면 항상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 단어들의 역시 그게 비슷한 것 같아요.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나의 이 지식 체계를 혼란시키는 이것들이 맞습니다. 그런 걸 조금 클래리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 때마다 딱 그거를 좀 콜렉트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콜렉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팔러스 이터레이션에서 이제 그 지금 방금 이밸류에이션과 임프루브 팔러스 임프루먼트를 어떻게 하냐, 실제로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어떻게 하냐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거 데이비 실버 슬라이드에서 가져온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K는요, 아까 지금 여기 했던 요 한 스텝이에요. 그래서 이터레이션의 스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T랑은 다르고요. 이제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팔러스를 평가하는 건데, 요 한 스텝, 요 S에서 S 프라임으로 가는 요 전체를 이용을 해서, 왜냐면 지금 모델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다 아는 겁니다. 요거를 가지고 요 다음 스테이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업을 가지고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현재 스테이트 밸류를 다음 스테이트 밸류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된 밸류를 그 다음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이 전 거를 K 플러스 지금 보시면은 주목하셔야 될 게 여기는 K이고 여기는 K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 스테이트가 오히려 K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이터레이션이고, 요걸 이용해서 다음 이터레이션으로 얘를 업데이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건 K이고, 요건 K 플러스 1인데, 이 이터레이션, 요거를 통해서 S 프라임을 이용해서 쭉 가서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통해서 요거를 다 평균한 기대값을 이용해서 이 밸류를 업데이트하는 게 바로 팔러스 이터레이션이 되고요. 리트로스펙티브하게 다시 보는 거군요. 내가
실제로 행동을 한 건가요, 교수님? 아니면 안 하고 나서 안 했지만 내가 아니에요. 안 한 거죠. 네, 교수님. 네. 행동을 안 한 건데 일단 모델이 있으니까 그렇죠.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을 플래닝. 해보고 네. 그러니까 이전이 아니죠. 지금 이전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머릿속에서만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고 그러니까 현재 스테이트가 있고 네, 네. 그렇죠. 이전이 아니고 요 다음 스테이트를 이렇게 쭉 본 다음에 네. 이 액션을 이렇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팔러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내 현재 스테이트 밸류가 이걸 통해서 계산해 보니까 좀 다르네? 그럼 업데이트 해야지 하고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지금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지금 주어진 팔러시가 다 있는 거예요. 이 팔러시를 가지고 그러니까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용해서 내가 그대로 이용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죠? 그대로 이용해서 이제 K 플러스 1의 새로운 스테이트 밸류를 업데이트 해주는 게 바로 이 팔러시 이터레이션. 이게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사실. 이게 제가 보면 강화학습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행동을 하고 나서 깨닫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가 하면 네. 내 머릿속에서 행동을 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건 깨닫기보다 그냥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서 다시 재평가하는 그게 어떨 땐 이게 나오고 저땐 이게 나와서 되게 오늘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약간 핵심인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액션을 하지 않고 평가를 합니다. 네. 네. 이거를 여러 스텝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이터레이션을 그렇죠. 중요한 차이점이 이제 몬테카를로나 템포럴 디퍼런스, 특히 템포럴 디퍼런스는 행동을 하는 거고요. 그 샘플링 기법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샘플링이 아니고 플래닝 기법인 거죠. 그러니까 TD랑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근본적으로 다르고 다 연결성을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아직 저희는 그 액션을 실제로 하면서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면 지금 샘플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봐서 얻는 데이터를 얻는 게 아니고 지금 나는 세상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는요. 세상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내 현재 스테이트에서 가서 다음 스테이트에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시뮬레이티드 약간 가상의 데이터를 다 얻어서 이 부분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되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교수님께서 나는 세상을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게 느껴지냐면 왜 그러면 애초에 업데이트를 하지? 왜 밸류 펑션은 애초에 제대로 된 걸 모르고 있을까? 그걸 아는 과정이 이제 그러니까 제 생각에 스테이시 어떻게 트랜지션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밸류 펑션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과정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질문이 되게 재밌어서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왜 이거는 그렇죠. 모르냐.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말의 그 장난인 것 같은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는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데 밸류 펑션은 몰라서 하지만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시뮬레이션 하면서 만들어 팔러시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은 다 아는데 팔러시는 없어. 지금 그 상황에서의 에이전트가 어떻게 최적의 팔러시를 찾아가냐. 요게 바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숙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뭐랄까 그 세상을 다 안다는 그 표현에 항상 오버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세상을 다 안다 그러면 신 같거든요. 네. 그러면 왜 액션을 안 해봤을까? 그거를 굳이 왜 띄어서 이렇게 그러게요. 네. 만들어놨을까라는 게 되게 사람으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컨텍스트를 잘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정책은 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책을 만들어 간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신이 돼가는 과정이네요. 신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하면은 최적의 이 루트를 갈 수 있을지.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희가 헷갈리는 부분을 좀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이게 계속 헷갈립니다. 네. 용어를 한 번만 정리하자면 지금 바로 이거 한 게 이 VPI에서 지금 여기로 간 그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인데 지금 팔러시 이터레이션은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가는 거 다 합쳐서 이제 팔러시 이터레이션이고 지금 여기에서 나온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V를 업데이트하는 건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한 후에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여러 번 한 다음에 팔러시 임프루브먼트를 그러니까 실제
파일을 가지고 그리디한 팔러시를 정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걸 얼마나 해야 되냐라는 이제 질문이 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스테이트 업데이트를 뭐 무한정하고 한꺼번에 다 하고 파일을 임프루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V를 하면서 한 번 하고 바로 파일을 임프루브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뭔지 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아니, 지금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으나, 말씀하시는 게 이거를 뎁스를 어디까지 들어갔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진짜로 요 위에 지금 요 위로 갈 때는 네. 파일을 바꾸지 않아요. 그게 되게 그러니까 중요해요. 파일을 바꾸지 않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게 시간이 밑으로 아닌 가는 거고요. 건? 이건 시간이 아닌 거예요. 시간이 아니에요. K 이터레이션. 네, 그래서 계속 헷갈렸었어요. 네. 시간은 아닌 건 알겠는데 뭔가 그냥 개념적으로 다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정말 업데이트 이터레이션에 그 뭐 피터 아빌은 이걸 호라이즌이라고 표현하는데 팔러시를 개선하는 어떤 이터레이션의 그 한 스텝 한 스텝인 거죠. 그러니까 업데이트 스텝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면 액션을 하나요? 액션을 꼭 할 필요가 있나요? 여기서 액션을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액션이란 건 없어요. 지금 네, 여기는 액션은 없다. 네. 여기에 액션이 없고 여기 파일을 개선한 그러니까 업데이트. 잘못 말하면 안 되는 게 액션이 없는 게 아니라 액션은 있는데 이제 그렇죠. 실제로 행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팩추얼하게 행하지 않았었던 지금 거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끝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네. 그거를 실제로 띄워서 피규어 아웃 하는 게 아니고요. 띄우기 전에 다 피규어 아웃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요 이터레이션을 다 한 다음에 띄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심지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과정에서도 에서도 내 머릿속 안에서도 파일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상황에서 얘를 계속 끝까지 업데이트, 가보는 밸류를 계속 업데이트, 내가 가지고 있는 정책 가지고 계속 밸류를 업데이트 하는 거죠. 근데 업데이트하지 않은 폴리시를 가지고 계속 뎁스를 들어가 보는 건가요? 폴리시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왔다 갔다 한다는 표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처음에 밸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엉망진창일 거 아니에요. 뭐 가지고 있는 게 다 그냥 이분이 0으로 다 돼 있다거나 그랬을 때 그 뎁스라기보다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다 한 스텝이거든요. 한 스텝을 가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해보는 거죠.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터레이션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팔러시를 가지고 한번 그 팔러시가 랜덤 액션 셀렉션일 수 있잖아요. 50%씩. 그걸 가지고 쭉 해봐도 예를 들어서 여기 가니까 리워드가 나오네. 그러면 거기에 바로 그 밸류 그 앞에 있는 게 또 업데이트가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데 팔러시는 업데이트를 안 하고 밸류가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업데이트가 되면 어떤 특정 스테이트가 계속 밸류가 높아질 거잖아요. 그냥 랜덤하게 액션을 해도 우리는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리워드 스테이트 예를 들어서 그리드 월드를 생각하면은 어느 곳이 리워드에 가까운지 알 수 있잖아요. 랜덤 액션을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밸류 맵을 먼저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나는 그러면 이거 여기에서는 왼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네 하면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를 팔러시를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또 그 팔러시를 가지고 다시 밸류 맵을 또 만드는 거죠. 그러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이거에 되게 좋은 사실 예제가 피터 아빌의 그 레인포스먼트 러닝 그 링크를 제가 영상에 띄워드릴게요. 그거 보면은 첫 강의에서 이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지가 나와요. 그 피터 아빌은 워낙 연구가 로봇 연구잖아요. 그래서 워낙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오랫동안 사용해 오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 피터 아빌의 이제 제자들 뭐 세르게이 레빈이나 첼스핀 같은 강의들 다 보면은 다 그런 예제가 나와요. 이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보시면 그 유튜브 제가 여기다 싣진 않았지만 그런 거 보시면 예제가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템포럴 디퍼런스랑 굉장히 비슷한데 또 달라요. 이거는 이제 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랜덤 액션을 막 해가면서 먼저 밸류 맵을 업데이트하고 그러면 됐어. 나 팔러시를 업데이트하자. 요 밸류 맵에 의해서 업데이트 한 번 또 하고 지금 요 올라가는 게 이제 밸류 맵을 랜덤 액션을 가지고 막 갔다가 그럼 나 밸류 맵이 업데이트 됐으니까 이제는 한번 그레디하게 팔러시를 정해보자. 그럼 나 여기서는 왼쪽, 여기서는 위에, 뭐 여기서는 오른쪽 가는 거.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밸류를 또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그 다음에 파일을 또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파이의 업데이트 없이, 팔러시 업데이트 없이 밸류 업데이트를 얼마나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이제 들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modified policy iteration이라는 그
얘기로 나오는데 용어로 이제 데이비 실버가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팔러스 이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밸류 업데이트를 얼마나 해야 이게 좋은지에 대한 룰 오브 썸은 사실 없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라도 이제 스타핑 컨디션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K 이터레이션 뒤에 하는 거를 이제 그냥 그 모디파이드 팔러스 이터레이션이라고 하고 요 K도 어떻게 하면 옵티멀한 게 있겠죠. 문제마다 이 옵티멀한 K 값이 있을 텐데 이거를 모든 이터레이션에서 그냥 바로 한 번 밸류 업데이트하고 팔러스 업데이트하고 한 번 밸류 업데이트하고 팔러스 업데이트하고 요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밸류 이터레이션이라는 용어로 이제까지 필드에서 다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바로 밸류 이터레이션이 됩니다. 폴리시 이터레이션이 아니라 밸류 이터레이션이라고요? 폴러스 이밸류에이션을 여러 번 한 다음에 폴러시를 업데이트하는 거를 다 포함하는 폴리시 이터레이션. 거고요. 조금 더 큰 개념이고 이거를 한 번 밸류를 한 번 업데이트하고 바로 폴러시 업데이트하고 한 번 밸류 업데이트하고 바로 폴러시 업데이트하고 요거를 하는 게 이제 밸류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요때 사용하는 수식은 바로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두 가지가 갈리는 거예요. 요 팔러스 이터레이션은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밸류를 업데이트하고 팔러시를 구한다면 밑에는 이 밸류 업데이트와 팔러시 업데이트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맥스 Q를 그냥 바로 선택해버리는 맥스를 만드는 A를 바로 선택해버려서 여기서는 어떤 팔러시를 정하거나 팔러시를 뭐 정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밸류 업데이트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그리디한 액션이 그냥 바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팔러스 이터레이션은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사용하고 밸류 이터레이션은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스테이트 트랜지션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옵티멀 폴리시는 모르고 옵티멀 폴리시는 모르고 몰라요. 되게 옵티멀 폴리시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일당하는 것 같은데 그건 모르고 그건 모르고 그건 모르는데 이 벨만 옵티멀 이퀘이션은 그걸 몰라도 그렇죠. 모를 때 필요한 게 이제 벨만 이퀘이션이죠. 저 스타를 저 옵티멀 폴리시를 모르는데 저 스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스타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팔러시가 최적이 아니더라도 스타는 찾을 수가 있죠. 그거를 좀 더 얘기해 주세요. 그러네. 네. 여기 그게 진짜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게 여기에 스타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스타를 향해서 가는 이제 여정인 건데 예. 이 스타를 가는 과정에서 그렇죠. 진짜 딱 그 지점이 헷갈릴 수 있네요. 팔러시가 완벽한 지금 팔러시 스타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팔러시에선 최고의 맥스 Q를 만드는 액션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V스타라는 표현이 지금 요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V스타는 아닌 거죠. V스타라기보다는 V스타로 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팔러시 중에 그냥 최적의 액션을 구하는 거. 서브 옵티멀 하겠죠, 처음에는. 그게 이제 옵티멀리티 이퀘이션. 인데 여기서 그래서 옵티멀 액션 그러니까 옵티멀 팔러시를 이용한다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팔러시 중에 옵티멀 액션을 이용해서 그게 바로 요 코어잖아요. 이 아크가 이용하는 게 요 둘 중에 그냥 최대값을 구하는 액션을 구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최대값을 주는 액션을 고르는 게 바로 골랐을 때의 다음 V 스타 S 다시로 S 프라임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바로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 거기 밸류 이터레이션이고 그렇죠. 근데 폴리시 이터레이션은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네. 이거는 옵티멀 폴리시가 아니라 그 액션 A가 그 옵티멀 폴리시가 아닌 그렇죠. 다른 액션도 취할 수 있는 거죠.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요게 헷갈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액션과 폴리시는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밸류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 시점에 에이전트가 생각했을 때 그나마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폴리시가 있고 그 폴리시의 액션들의 체인이 있는데 그 액션들 중에 뭐를 고를 거냐면 밸류를 가장 맥시마이즈 하는 액션을 골라서 그 다음 시뮬레이션 안에서 다음 밸류를 기반으로 지금 밸류를 업데이트하는 게 밸류 이터레이션인데 반해서 맞습니다. 폴리시 이터레이션은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서브 옵티멀 하더라도 그 최적 정책과 관련 없이 A를 다 쭉 다 그러니까 해본다. 지금 최적 정책이란 말이 되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적의 정책은 여기 이제 궁극적인 파이라고 저희가 앞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냥 가지고 있는 폴리시가 최적이 아니더라도 그냥 가지고 있는 폴리시에서 최적의 액션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최적의 액션과 최적의 폴리시가 두 개가 다른. 그게 교수님이 말씀하신 파이와 액션이 다른.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순간의 최적 폴리시 그 순간에 그렇죠. 최적 폴리시의 최적의 액션을 고르는 액션을 거. 고르는 건데 그럼 요 파이는 그 파이도 현재 주어진 것 중에서는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팔러스인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최적의 팔러스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내가 가지고 있는 팔러스 중에서 모든 가능한 액션들에 대한 거를 다 고려해서 밸류를 업데이트하는. 그러니까 약간 소프트하게 업데이트하는 거고요. 요거는 그렇네. 하드하게 그렇네. 최대값만 구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A를 하나 고르는 거고 맞아요. 이게 정말 이것도 사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어텐션의 소프트웨어가 지금 말씀하신 네. 소프트 하드의 개념인데 네. 밸류를 다음 단계의 밸류를 최대화시키는 A를 하나 골라서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라면 얘는 내가 갖고 있는 폴리시 안에서 모든 액션을 다 취해보고 그렇죠? 그쵸. 맞습니다. 모든 액션을 다 취해보고 다 고려해서. 네. 그러니까 위에는 평균, 밑에는 맥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추적을 해서 뭐가 그럼 궁극적으로 나를 헷갈리게 하는가를 생각해 봤더니 네. 정책과 최적 정책이 마치 다른 것처럼 들리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에이전트 입장에선 항상 나는 내게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가거든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오프 팔러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거기 가면 또 달라지는군요. 그러니까 팔러시는 최적일 필요가 없고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팔러시면 그냥 여기서 다 이건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이전트 입장에선 어쨌든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딜레이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건데 왜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최적인 폴리시 말고도 다른 폴리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프 팔러시 이제 뒤에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실론 그리디 같은 거 뒤에 이제 그런 거 할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적의 액션만을 하지 않고 조금 더 그러니까 익스플로러티브한 어떤 행동들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최적의 팔러시인데 그러니까 최적의 팔러시라는 의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팔러시 중에서 그러니까 그리디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디한 액션을 취하는 게 최적의 팔러시는 아닌 거잖아요. 여기서는 일단 하여튼 요 파일을 업데이트할 땐 내가 가지고 있는 V를 가장 그리디하게 가장 맥시마이즈 하는 팔러시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최적의 팔러시를 향해서 가게 만들어 주는데 이게 항상 가장 좋진 않죠. 그래서 입실론 그리디 같은 게 생긴 거고 팔러시는 그래서 그리디일 필요는 없다. 그 말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다양한 팔러시들을 고려해서 내가 정말 말씀하신 건 익스펙티드 리턴을 가장 최대화하는 거를 고르는 게 맞는데 그게 그리디하진 않다. 이 순간순간마다 내가 계속 갖고 가는 그리디일 필요는 없다. 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액션은 취하지 않았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리디하게 가고 있는데 네. 꼭 그것만은 상책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큐러닝 같은 오프 팔리시 나왔을 때 큐러닝에서도 행동은 입실론 그리디 같은 걸로 하면서 업데이트는 그리디로 하고 뭐 이렇게 약간 업데이트와 행동이 그걸 타겟 팔러시라고 그러고 이제 행동하는 건 비헤이비어 팔러시라고 하는데 행동 정책과 목표 정책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이제 디자인을 일부러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큐러닝은 오프 팔러시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여기서는 무조건 이 그리디 액션을 취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밸류를 맥시마이즈하는 파일을 계속 골라 나가는 그런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업데이트를 매번 하느냐 여기 매번 해가지고 그냥 팔러시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개념조차 그냥 무색하게 그냥 바로 스테이트 밸류를 계산해서 바로 액션 밸류를 계산해서 바로 액션을 뽑아내느냐 여기서는 이제 밸류 맵이 쭉 형성되고 거기서 팔러시가 하여튼 있어야 이제 내가 난 그리디한 팔러시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팔러시가 중요해지. 요런 이제 그림이 있는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보시면 알겠지만 특징이 지금 저희가 얘기한 특징들도 있지만 이 full with backup이에요. 그 다음 스텝 요 ST+1에 모든 가능한 액션과 가능한 스테이트를 다 고려해가지고 이 전의 스테이트를
그 K 플러스 1에서 업데이트하는. 그래서 이 full with backup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익스펜시브 하고요. 그리고 이걸 하려면 이 모든 probability 트랜지션,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알아야 내가 그거를 다 노멀라이즈를 하잖아. 이쪽으로 가는 거는 뭐 몇 가지 확률이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 평균을 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바로 이 샘플 업데이트를 우리가 하자. 이게 이제 모델 프리 레인포스먼트 러닝으로 나아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이제 옵티멀한 팔러시를 찾는 거지 사실 플래닝이지 러닝이라고 말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뒤에부터는 이제 경험에서부터 트라이얼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이 밸류를 업데이트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몬테카를로와 템포럴 디퍼런스가 있는데 이제 이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이런 지식들을 모르면 모델 베이스드와 모델 프리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그냥 이거는 모델이 없어서 더 인간과 달라. 모델 베이스는 인간과 더 비슷해. 뭐 이런 어떤 아주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걸 보면 사실 시작은 모델 베이스드에서 시작했는데 그것에 어떤 실용성을 더 부과하거나 또는 수학적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좀 더 휴먼과 애니멀의 플로저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모델 프리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다 상상에 의해서 하던 거를 이 풀 위드 백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랜덤 샘플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을 실제로 해보면서 그렇죠. 경험에 기반한 샘플링을 하기 시작한 게 그렇죠. 모델 프리. 모델 프리.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모델 프리에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모델 베이스드가 맞는데 그게 애니멀이나 아니면은 애니멀 러닝의 입장에서는 플로서블하지가 않고 좀 더 플로서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모델 프리가 나왔고 근데 보니까 모델 프리에 기반한 모델 베이스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갔다가 다시 모델 베이스드로 가면 이제 완벽한 모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사실 강의는 굉장히 컴퓨터 사이언스 오리엔트된 강의를 해주시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요거 하나인 것 같은데 뭐냐면 시작은 이상적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인간과 동물이 실제로 더 그런 식으로 행동을 고른다는 입장에서 모델 프리로 가다가 그 경험치가 오히려 더 쌓이기 시작하면 거기서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러닝 하면서 휴리스틱한 모델, 그러니까 다이나믹 프로그램은 아이디얼한 모델 베이스드라 그러면 우리가 사실 하고 싶었던 거는 휴리스틱하면서 네, 그렇죠. 내 경험에 근거한 그렇죠, 모델 그렇죠, 베이스드로 그렇죠, 가는 그렇죠. 그 관점이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강의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이 뉘앙스들이 참 되게 전달해드지는 못해서 안타깝고 진짜 저는 모델 프리가 없이 모델 베이스드가 있으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그런 식인데 그렇게 되면은 휴먼과는 좀 다른 모델 베이스드인 것 같고요. 모델 프리가 기반에 그냥 꽉 채워져 있어야 우리가 진짜 트라이얼 에너로 이 눈을 감고 블라인드에서 이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게 일단 지능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생존이 되고 거기에서 조금 더 고인지 기능으로 가면서 모델 베이스가 나오는데 그 모델 베이스드가 진짜 뷰티죠. 근데 모델 프리도 뷰티인 것 같아요. 이건 은혜다. 뭐 이런 생각. 이게 지금 우리의 논의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신경과학 쪽에서 보통 어떤 식으로 속된 말로 후려치냐면 모델 베이스드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모델 프리로 간다는 서킷이 되게 많아요. 서킷 스토리들이. 그러니까 모델 베이스는 항상 메타볼리스틱이 코스틀리 하니까 그렇죠. 내 머릿속에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리워드와 스테이시 그대로 매핑되는 시점이 오면 시뮬레이션 하지 않고 그대로 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러한 시나리오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나리오와 또 반대인 게 더 이상 뭔가 복잡하게 하지 않고 이 스테이시 오면 바로 바로 이 리워드가 주어질 것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액션을 취해버리는 그렇죠. 상황에 베이잘 갱글리아 서큐트 모델링을 하는데 그것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논의는 오히려 모델 프리가 내가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에비던스를 어큐뮬레이트 하면 과정에서 그냥 일단은 트라이 앤 에러로 계속 나의
폴리시를 계속 업데이트하다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쌓이기 시작하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이해하는 스트럭처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모델이 창발하는 거니까 정말 모델 프리와 모델 베이스는 누가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진짜 모델 프리가 맞는지 뭐 그것도 그러니까 뭔가 이 언어가 주는 네. 이 그 모델 프리랑 모델 베이스가 그렇게 이문화될 수 예.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머릿속 또는 애니멀 러닝은 이 두 개를 우리가 사실 개념화 시키는 거지. 우리는 그냥 그야말로 생존 또는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한 모든 총체적인 노력의 결과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모델이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라는 되게 좁은 의미로 쓰이면 그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모델이 그렇게 좁게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지는 그건 한번 질문해 볼